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광기의 매드 사이언티스트 독터 스네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할 도구는 바로 엘리베이터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입니다.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는 고양이가 탑승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 엘리베이터에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네모가 폭탄입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의 양끝 지점에서 레이저가 발사되어 동시에 레이저가 도달하게 되면 폭탄은 폭발하고 고양이는 데드하게 됩니다. 그러나 레이저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폭탄은 폭발하지 않고 고양이는 얼라이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베이터 고양이 사고 실험입니다. 자, 이제 실험을 시작해보죠. 현재 엘리베이터는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관찰자에게 그 빛의 속도가 일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입장에서 레이저가 서로 동시에 도달하여 데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바라보고 있는 저의 관점에서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정말로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관찰되어야 한다면 위쪽의 레이저가 먼저 도달하는 것처럼 보여져야만 합니다. 즉 고양이가 얼라이브하는 결과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양이의 시점에서는 데드하게 되지만 저의 시점에서는 빛이 각각 도달했기 때문에 얼라이브하게 되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둘 다 팩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둘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논리학적 모순입니다. 즉 다시 말해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다 팩트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인슈타인이 최초에 가정하였던 관찰자에게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그 가정은 틀린 것이 됩니다. 고로 아인슈타인은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반박하실 수 있나요? 이것으로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이론적 증명은 끝났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전 세계의 교과서에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 내부에는 빛이 동시에 도달하지만 기차 외부에서는 빛이 각각 도달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만을 사용하여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순식간에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는 실험적으로 증명할 차례입니다.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앞서 우리는 비관성계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비관성계란 정지한 상황처럼 외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관성계라고 하며 가속하거나 회전하는 상황처럼 외력이 존재하고 있을 때 비관성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관성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태양계는 은하를 중심으로 초고속 회전 중이며 비록 우리는 은하가 회전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은하는 관성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허 발판인 우주 공간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주 공간이 정지했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주 또한 어딘가를 향해 분명히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상 중력의 영향력은 무한하니까요. 따라서 우주 공간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는 관성계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제 말은 이상적인 형태의 관성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형태의 절대 정지는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우주 공간은 비관성계여야만 한다. 만약 특수상대론이 관성계에서만 해당한다면 그것을 논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특수상대론은 비관성계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 즉 특수상대론은 모든 우주에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약속해주세요.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습니다. 특수상대론은 모든 우주에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다면 시작하죠. 흔히들 상대성 이론을 논할 때 마이컬슨 몰리 실험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럼 저도 마이컬슨 몰리 실험부터 이야기하도록 하죠. 마이컬슨 몰리 논문에는 사실 기묘한 점이 존재합니다. 이 논문을 잘 보시면 빛의 왕복 운동을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왕복 운동을 기술해야만 했을까요? 이는 현대에 시행된 마이컬슨 몰리 실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에 시행한 헤르만의 최신 마이컬슨 몰리 실험 논문을 보면 Rotating Optical Cavity, 즉 회전하는 시스템에서 빛의 왕복 운동을 측정하였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은 회전하는 시스템에 대한 빛의 왕복 운동 실험입니다. 빛의 왕복 운동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단방향에 대해서는 오른쪽 빛의 경로가 더 길지만 빛이 왕복할 때는 왼쪽 빛의 경로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빛이 동시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왕복에 대한 것만을 알 수 있었으므로 마치 빛이 서로 동시에 도달하였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이 타당한지 단방향 실험에 대해서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렵게도 단방향 실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약 실험입니다. 산약 실험은 마이클슨 몰리 실험만큼은 유명하지 않아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산약 실험에서는 회전하는 시스템에 대한 단방향 운동을 실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방향 운동일 때 빛은 실제로 각각 도착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가야 하는 거리가 증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저의 예측과 완벽히 일치하죠. 현재 산약 효과는 자이로 센서 등의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실험의 결과에 대한 그 의심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산약 실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산약 실험의 실제 모형도입니다. 사실 이 산약 실험의 진정한 관찰자는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빛을 볼 수 없으니까요. 빛을 볼 수 있는 건 오직 이 디텍터뿐입니다. 이것은 디텍터가 실험을 한 것이지 인간이 실험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디텍터를 고양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고양이가 실험을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양이의 입장이 되어서 이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이의 실험대는 회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론적 관점에 따르면 고양이는 정지해 있는 것이며 외부가 회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반대로 위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을 진행해 보죠. 이 경우 고양이에게는 특수상대론이 가정하였던 관찰자에게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논리가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실험의 결과는 빛의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상대성 이론이 맞다면 이는 고양이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고양이의 입장이라면 자신은 정지해 있고 고양이에 대하여 빛의 속도가 일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반드시 빛은 동시에 도달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험의 결과가 말해주듯 고양이라는 관찰자와는 무관하게 시스템이 절대적인 회전을 함으로써 빛이 가야 하는 거리가 증가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이에게 도착 속도가 달랐다면 이는 상대성 이론의 가정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즉 실험적으로도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어 버렸네요. 아니 시발, 이건 비관성계 실험이지 관성계 실험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앞서 약속을 했잖아요. 이상적인 형태의 관성계는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우주는 비관성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관성계에서도 특수상대론이 적용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특수상대론은 적용되어야 한다. 아니면 혹시 특수상대론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공간에서의 뇌내 망상 속 이론이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관성계라는 이상공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관성계에서도 특수상대론은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은 틀렸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실험적으로나 상대성 이론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도대체 신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달하게 되었죠.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그 믿음, 나무가 존재한다는 그 믿음 자체가 신이라는 것을요. 데카르트 양만은 여러분들의 곁에 실제합니다.